지금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후원하고 대학혁신사업단이 주관하는 2024년 우수성과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혁신사업단 혁신사업팀장 박재환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우수성과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포럼 시작 전에 교육혁신처장님이신 어용수 처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가 된 교육혁신처장 강호학과 어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하나의 조직이랑 사업단의 부단장이에요. 단장님은 기획처장님이신데 오늘 다른 업무 일정으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혁신지원사업 중에서 학생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날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우수 사례 프로그램들을 저희 대학하고 같이 나눌 예정인데 지금 4명의 학생들이 선택을 했죠.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학생들 한번 일어나봐 주실래요? 오늘 아마 가장 많이 떨릴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김포원장이고요. 네. 반갑고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뒤쪽으로도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사실은 저희가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저희 부서는 또 혁신부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생들이 미래의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로 교육 공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혁신 사업이 저희 부서와 관련된 일이 많아요. 저희 혁신처는 여기 혁신팀을 비롯해가지고 교육역량개발센터 그리고 저희 그 부서 중에 하나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서가 있는데 교수학생개발센터 선생님들이 지금 다 오셨어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일어나서 저한테 10분을 주셔가지고 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신규 프로그램도 참여한 학생의 우수 사례를 발표할 건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고생했던 그리고 저희가 혁신 지원 사업에 가장 이 프로그램을 통해가 여러분들 역량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 교과목을 본 수업을 하기도 여러분도 사실 빠듯하고 힘들었을 건데 대부분의 수업들이 교과를 이루었는데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잠깐 제가 발표할 내용을 봤는데 좋은 우리 프로그램들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친 것 같아가 너무 반가워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저희가 혁신 지원 사업은 받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다 알려주세요.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교육시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본 발표의 전에 저희 오늘 발표자 네 분과 저희 혁신처장님 해서 기념 촬영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만 더 쓰라고요? 화이팅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예. 학생들 발표에 앞서 제가 분위기를 좀 띄우는 의미에서 대학혁신사업단의 그간에 있었던 실적하고 성과를 학생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통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링크 사업단도 있고 지방대학 할당 사업도 있고 그 중에 저희 사업단이 혁신사업단의 국고로 받은 금액이 금년에 54억입니다.
그래서 54억을 집행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각자 오셨지만 저희 사업이 각 부서에 배정이 돼서 각 부서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자들이 직접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2주기인데요. 2주기가 2022년, 1주기는 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2년까지 하고, 이제 22년에서 25년 2월까지 2주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3주기가, 지금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하는 분위기로 내년부터도 또 다시 지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총사업비는 연간 50억 내외인데요. 저희가 3년간 받은 거는 한 150억 정도 받았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학교에 골고루 뿌려주고,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쓰이고, 작품 축제,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요 로고를 잘 보세요, 요 로고. 요 로고가 있는, 플래카드는 전체가 저희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돈이 많으니까, 만약에 요 로고가 보인다 싶으면, 학생들 많이 신청해서 받으시면, 장학 혜택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요부터 세 가지의 퀴즈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가 퀴즈가 있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이쁘게 사주셨는데, 세 가지의 선물을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퀴즈는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 학생 수가 얼마큼 될까? 근사치로 맞추는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찍어보시면 제가 업앤다운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1박 2일 하면 아이언스 PD가 잘하는 거죠. 땡! 업입니다, 업. 용기 있는 분. 한 번 더. 2천. 5천. 5천. 땡. 많이요. 많이. 이거는 학생의 참가 건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인원수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지금 1년에 사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6,000명 되거든요. 거기에 몇 배가 된다 생각하십니다. 한 번 더. 많이 오고. 네. 1만 명. 땡! 10만 명. 땡!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네. 2만 명. 10. 땡! 다음. 13만 명. 다음. 12만 명의 다음. 11만. 인용대. 예. 저희가 그 자체, 직계한 인명은 11만 6천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교과 수업을 하면서도 저희 사업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선물부터 줘야겠죠? 예,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그 11만 명, 11만 6천 명 되면, 우리 학생들이 한 6천 명, 7천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알게 모르게 혜택 받는 게, 10번은 늦겠죠. 후보 줄수록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저희가 나중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동대 YSK 버스 교육 핵심 분야 성과 등급. 플랜카드 많이 붙였어요, 저희가. 플랜카드. 우리가 이렇게 올리는 거는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이거 제일 쉬운데? 학교 직원들은 빼고. 네. 네, 맞습니다. 예. A 등급 받았고요. 그 복고 학교에 가시면 뭐 혁신지원사 플래카드 붙였고 밑에 A 등급 나왔잖아요. A 등급이 어떤 느낌이냐면 S 등급 밑인데 S 등급은 저희가 못 받았고요. 솔직히 A 등급을 받으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6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예산이 작년보다 8억 정도를 받았다. 잘하는 거죠. 8억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받았으니 내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확률도 높아요. 하고 우리가 그 A 등급을 받아서 이제 학교에 좀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그것도 대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줘서 저희가 이 등록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저희가 이 등록을 받고 하는 추가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생들 많이 알 텐데, 세 번째 문제. 동국대 YG 캠퍼스 학생 역량 통합 관리 시스템 이름입니다. 네. 저희가 무슨, 요 네 분은 제가, 여기 네 분들은 학교 프로그램에 너무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다 알고 왔겠다. 맞습니다. 예. YG 노드가 학생들 사이에 좀 이름이 좀 알려졌나요? 저희가 YG한 노드 해가지고 학생 통합 역량 관리 시스템 개발을 했고요. 작년에부터 개발을 해서 올해 9월달에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금 뭐 이렇게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불편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점차 안정화되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이게 되게 복잡죠? 머리 가지고 나오는데, 앞에 동영상에서 본 내용을 저희가 표를 그려가지고 이제 동영상으로 담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요 하나당 프로그램들이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제 설명을 해봤자 길기만 하고,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일 앞에 보시면,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일 앞에 위즈덤 핵심 역량 기반 기초 소형 교육 활성화해가지고, 혹시 그 1학년들 아까 봤는데 어서와 이전 만남은 처음이지 하고 태권 영상 들어봤죠? 그것도 저희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글쓰기 공모전이나 스마트 미디어 리서치 글쓰기 튜토리얼 학생들 해본 적 있나요? 2학년 이상들은 뭐 1학년들도 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저희 사업이고요. 혹시 지금 다채움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배드민턴 배운다든가 아니면 탁구, 골프, 필라테스, 뭐 엑셀, 노래도 배우고 그런 프로그램, 교양교육융합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 사업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데 선생님 그 참사람 마일리지 제도 아세요? 비교과 해보신 분들 있죠? 그 비교과를 하게 되면 그 마일리지 점수는 얼마로 부과를 하잖아요. 부과해서 한 학기에 30점 이상 되면 장학금이 지급되죠. 그 장학금도 저희 사업비로 나가는. 요 꼬리 달고 있죠. 혁신지원 사업들 이렇게 꼬리 달고 있는데 저희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에서 조사하는 디세사, 대학생 교육 만족도, 지금 재학생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학생들의 지금 상황을 분석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역량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지금 아까 YG 안노드, 다들은 클래스, CTL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국 능력 기반 교육과정 운영제도 현장 시스템, 트레이스 디자인 후세 프로그램. 트레이스 디자인 지금 캡스톤 4학년들 있나요? 4학년이구나.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학생들 체감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돈이 이제 교육 인프라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학교에서 보면 페이스 위콤보 아시는 분 있죠? 거기도 저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운동장. 지금 4학년들은 기존의 운동장을 봐서 그럴 텐데, 대운동장 리모델링도 저희가 있고요. 첨단 강의실. 지금 이 강의실이 저희 돈으로 했고, 저희 사업비로. 그 다음에, 자연과학관 1층하고 지능관 1층에 약간 그 강의실도 저희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들 지금 리모델링하고 이노베이션 센터하고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 저희 사업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연과학 쪽에 공부를 쓰시는 학과가 있나요? 혹시 뭐 이과, 에너지 쪽이나 이쪽은 한 분도 없나? 옛날하고 지금하고
자연과학은 옆에가 많이 달라졌죠. 네. 예, 그것도 저희 사업으로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기숙사 계시는 분 있으세요? 기숙사 없나요? 기숙사에 지금 저희가 작년에 5억, 올해 3억 해가지고요. 실제로는 기숙사 매트리스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1층에 보면, 1층 들어오는데 디스플레이 보이셨죠? 그것도 저희 사업지로 진행이 됐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저희가 LED하고 저쪽에 있는 거, LED하고 냉난방기하고 전자교탁을 학교 전체 캠퍼스를 연차별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여기 스페이스 콤보 모형이고 대운동장, 첨단 강의실 양쪽에 있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강의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이 앞에 코도 출입구도 저희가 작년에 했고 도서관 리모델링, 자연과학관 리모델링 했고 지금 안에 있는 요 침대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보용 디스플레이하고 강의용 LED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학습 의욕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있는데, 자율전공학부 운영하고, 모듈형 교육과정 융합전공, 그리고 자율탐색학기제 집중미술제, 그리고 스마트 전자 출교 관리 시스템이 더 익숙하죠. 그리고 수강신청 프로그램, 온라인 줌, 이런 데에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생 상담센터의 드립업, 드림 스케치, 또 학과에서 하는 전공 빌드업 들어보셨나요? 전공 빌드업 프로그램도 저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영양강화교포 1학기 때 하는 진로 직무 박람회, 2학기 때 하는 취업 박람회가 저희가 2번 하거든요. 진로 직무 박람회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취업 박람회 하는 거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맞춤형 진로 시청업 컨설팅 해가지고 지금 학사 지원 서비스 팀에 가보시면 그 컨설턴트 선생님들 계시죠. 그 선생님도 저희 사업비로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학습 지원하고 정서 평가 이게 학생 상담센터에서 하는 또래 투게더 개인 상담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고 CT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학습 상담센터 한 치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니까 아까 보시면 학교 정원의 거의 20배가 되는 11만 명 이상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대학의 역할이 교육, 연구 플러스 지역사회의 봉사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자학행동 리포체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이분을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러닝 저희 학생들이 수업에 있어서 수업에 배운 거를 이제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다문화 학생들 내 마음의 부탁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역량 발휘 프로그램인데요. 토익 몰입교육하고 비슷해져 있고요. 화요일 날 패컬티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 학과별로 한 5명에서 6명 모여서 해외에 갔다 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표하는 패컬티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한국하고 일본 글로벌 지산학 협력 세미나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호응이 좋고, 지금 계속 갔다 와서 애들 발표하고, 지금 앞으로 그 블로그에, 그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블로그 올라갈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선택돼서 가서 지원을 받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학생 봉사 부분, 배승연행 봉사. 여기 제가 2022년도에
제가 여기 봉사도 다녀왔거든요. 독서 봉사. 그래서 봉사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근로 학생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보고 가시면 이 프로그램들 많이 하시면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보통 학생들은 몰라서도 안 듣고 알면서도 안 듣고 귀찮아서도 안 듣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은 뭐든지 직접 접수기 뭐든지 직접 신청하고 들어보면 학생들한테 뭔가가 도움이 돼서 갈 겁니다. 학교에서 쓸데없이 돈을 쓰지 않아요. 맞죠? 항상 그 교육의 목적에 맞게 뭔가 프로그램을 짜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학생들은 가서 들으면 어느 순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혁신 지원 사업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공지 사항에 또 나오고요. 혁신 부분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법무스님 사진도 있고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꼭지. 그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는 항상 그 학생들한테 학교가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데 혁신 지원 사업 꼭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다른 사업도 좋아요. 사업 있으면 보고 요거는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지금 11월 4일부터 30일까지 우수사례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비교과를 하거나 교과를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느낀 점을 담백하게 적어내고 내가 어떤 거를 소감을 했다 하면 우수사례 공모전에 제출하면 한 2장, A4 2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금도 준다. 자금도 준다. 자금도 뭐 30만원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꼭 써 오시면 됩니다. 떨어질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는데 한번 되고 난 학생들은 계속 돼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 이제 위원들이 보는 눈,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대부분 위원들인데 위원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떨어지면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해서 또 제출하면 되니까. 그래서 해보시면 항상 등록금 이상 찾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백준영 기관 3층에 있고요. 전화번호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궁금한 점 있으면 찾아오시면 저희가 성실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혁신지원 사업 발표를 끝내고요. 이제 학생들 발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우수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성장하는 나를 주제로 2학번 조리 외식 경영학 전공의 김예진 학생이 발표하고요. 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수성과 포럼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조리외식 경영활동부 3학년 김예진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성장한 나입니다. 발표 목차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란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서도 제가 참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어소와 프로그램, 글쓰기 공모전, 서포터즈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 Q&A를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5개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합해서 일반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 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을 부합하는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들 중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여기서 운동장 재정비, 인호에듀센터 스페이스 위컴버 조성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공지사항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프로그램이 대부분 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학교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바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덕분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처음 1학년 때 호신술이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참여했었는데요. 이걸 했을 때 계기는 혼자 이제 살다 보니까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싶었고, 나태해지는 몸을 운동으로 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호신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뭐 합기도도 하고 다양한 운동을 해봤는데 앞구르기는 그걸 해도 하지 못했었는데 교수님께서 할 수 있다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해탄을 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이 쉬워지는 연필 드로잉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잘하지 못해서 항상 주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참여해보았고 처음에는 서툴었지만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림을 평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다른 수강생들도 저와 다르게 되게 너무 열심히 그리고 너무 잘 그리는 모습에 살짝 위축되기도 하였지만 제가 쫄라맨에서 사람의 형태를 그리게 된다는 점에서는 발전 가능성을 보고 다채움을 계속해도 되겠구나 라고 느꼈던 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서 명화 찾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명화를 발견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일상 속 전망을 연결 짓는 활동이 특히 흥미로웠는데요. 영화 장면에서 명화와 닮은 요소를 찾아내며 동료들과 감상 포인트를 나누는 과정은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어서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서 프로그램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어서와 이런 선물은 처음이지, 어서와 이런 만남은 처음이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서와 이런 선물은 처음이지는 개강을 맞아 재학생들을 위한 개강 파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거는 꽃꽂이를 통해서 스님과 함께 처음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며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서와 이런 만남은 처음이지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이해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첫 번째 시간에는 나, 두 번째 시간에는 너, 세 번째 시간에는 나와 너로 이루어진 주제를 가지고 다른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활동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제가 학교에 다녔던 중에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글쓰기 공모전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혁신사업에서 진행된 제26회 글쓰기 공모전에 나만의 검정도서를 추천하는 주제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천한 책은 하얼빈이라는 안중근의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이야기를 다시 알리고 잊지 말을 되새기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융합 글쓰기 수업 때 썼던 거를 그대로 제출하고 나서 상을 받은 거였는데요. 융합 글쓰기 수업에 교수님께 첨삭을 받으면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출할 수 있어서 한번 글쓰기 공모전에 참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인원 1기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서포터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저희가 1기라 보니까 전에 했던 그런 아무런 그냥 빈 페이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카드뉴스나 뉴스 페이퍼 같은 것도 다 제작을 하면서 선배들과 함께 하는 걸 통해서 학교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서포터즈를 2년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스 운영 만족도 조사, 홍보 자료 제작 등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만족도 조사를 부스 운영을 할 건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내년에 혁신 지원 사업 서포터즈를 뽑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알림이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카드뉴스나 포스터 이런 거를 만드는 역할도 하면서 올해 되게 반응이 좋았던 개구리 인형까지 한번 꼭 내년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제가 창업지원 서포터즈도 했었고 많은 서포터즈를 했었는데요. 서포터즈를 하면서 되게 얻는 것도 많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순서라 가지고 우리 예진 학생이 그 긴장도 많이 했을 텐데요. 저 보니까 그 2002년부터 제가 대학 일자리센터 그 팀장 할 때부터 봤네요. 총 3년을 보게 됐네요. 사진이 있네. 그리고 제 이쪽에서 사진에서 제 사진이 2장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있고, 저희가 예진 학생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좀, 꾸준히 보고 있고,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 제 입장에서는 항상, 연차별로 성장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그래서 좀 제 입장에서는 대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활동으로 젊음을 누리지 못하는데요.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는데,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예진 학생을 위해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학생 상담 센터를 통한 나의 마음 챙김으로 그 영양전공 3학년 정구민 학생이 발표해 주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생 상담 센터를 통한 나의 마음 챙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정구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또래 상담 활동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마음 건강 교육, 자살 예방 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들었던 발표로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또래 상담은 무엇인가? 라는 발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래 상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멘토로서 멘티를 어떻게 도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로서 멘티를 도우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멘토로서 또래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정말로 상담이 매우 필요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에서 타지를 온 학생들의 경우는 거의 다 자취를 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새로운 수업 방식, 고등학교와 다른 공부 방법이 필요하고요. 모든 인간관계를 거의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인이 되면서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대인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학에 오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미션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거를 잘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속 고립하게 되고 친구를 사귀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로와 학업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혼란을 매우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립과 경제적 부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인 경우는
하고 싶은 것도 엄청 많고 주어진 시간도 많지만 결국에는 돈이 없고 그런 경우에서 매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자취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생활비도 본인이 다 담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지출에 대한 관련 계획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담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과 건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에 대한 유혹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누군가 옆에서 통제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정서적 불안과 우울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많고 중독될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빠져나가기 힘들고 빠져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더더욱 이제 우울감에 빠지거나 정서적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데 왜 하필 또래 상담이 필요할까요? 또래 상담이 가장 대학생들한테 적합한 상담이고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공감과 이해를 제일 잘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멘토도 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은 고민을 겪어봤었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과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도 이제 멘티랑 나이가 비슷하고 학년도 비슷하고 처해 있는 환경이 비슷해서 더더욱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다 겪어봤던 고민이기 때문에 더더욱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역할 모델은 이제 멘토가 조금 훌륭하고 잘 자신의 고민을 타파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멘티가 멘토를 좀 더 자신의 롤모델로 삼아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가 멘티 옆에 가까이 있음으로써 정서적 지지와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부르면 도와줄 수 있고 항상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래 상담의 구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명의 멘토와 두 명의 멘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멘토는 이제 첫 번째로 솔리안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멘토는 훌륭한 멘토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씩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그 상담 내용을 통해서 일지를 작성하여 선생님들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또래 상담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래 상담은 오직 상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과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섞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활동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멘토와 멘티의 상의를 통해서 서로 좋아하는 활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직 얼굴을 마주보고 답답하게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상담을 같이 진행하게 됨으로써 더욱 상담 효과도 높아지고 그리고 친밀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스트레스도 해결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멘티의 고민도 잘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대표적으로 산책이 있는데요. 서로 이제 같이 걸으면서 서로 이제 좋은 공기도 맞고 햇빛도 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더욱 건강해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답답한 한 장소에 머물러서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면 더욱 좋은 상담 효과와 좀 멘티들의 고민 해결에 대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상담도 진행하였는데요. 일단 여기 석장동 주변에는 좀 맛있는 음식점이 없기 때문에 뭔가 주변에 이제 밖으로 멀리 나가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멘토와 멘티가 서로 좀 되게 행복해 하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서요. 식사도 되게 상담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이거는 남자 멘티들끼리 되게 효과가 좋았는데요. 운동을 하면은 이제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민 해결도 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가장 효과가 좋았던 상담 활동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알려주면서
상담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멘티를 어떤 방식으로 도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경을 써볼래인데요. 진짜로 안경을 써봤다는 것은 아니고 그 멘티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는지 좀 공감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뜻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고기보다 그물이 좋아요라고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과 힘을 알려준다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해봤습니다. 뭔가 그거 어떤 활동 하나에 안주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다양한 활동을 체험해봄으로써 대학생활의 묘미도 즐기고 본인이 이제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e yourself라고 표현해봤는데요. 이제 보통 성인이 돼서 자기 정체성이 잘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 좀 이제 타인이 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봤습니다. 멘티를 도우면서 멘티만 도운 게 아니라 저인 멘토조차도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성장한 게 아니라 멘티가 저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멘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우는 것이 아니라 멘티와 서로 간의 고민을 나누면서 멘티 고민이 내가 했던 고민이었었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정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뭔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 다 자신만의 정답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 맞추기는 이제 내향적인 좀 외향적인 멘티도 있었는데 그런 멘티들을 배려하고 그런 멘티들의 속도에 맞춰가는 방법을 조금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다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좋은 일이 생기면은 다들 엄청 좋아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은 다들 엄청 낙담해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멘티와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게 이제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될 수가 있고 나쁜 일도 결국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네, 또래 상담을 배운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멘티를 도와주면서 뭔가 저 자신을 알게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멘티가 했던 고민 중에서 공감되는 게 있으면 나도 뭔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멘티와 멘토가 정말 비슷한 고민을 겪었다. 우리가 그 비슷한 점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꼭 비슷한 게 아니라 비슷한 고민일지라도 멘티는 다르게 생각하고 멘토는 다른 해결 방법을 내면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건강교육,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해 들었던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살 수가 엄청 심각하다고 느꼈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청년층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25명이 자살을 하고 하루에 35명, 1시간에 1.5명이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 예고 없이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괴로워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인데 그만큼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한테 알리는 이런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변에 질문하거나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그런 상황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심리적인 불편을 호소하고 그리고 자주 이제 자기 비하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보통 자살을 하면 자살에 대해 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왜 자살하고 직접적으로 전공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자살하려고 하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적극적인 경청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판단하지 않는 태도. 너는 왜 이래서 자살하는 거야? 넌 이래서 자살하면 안 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도 좋지만 그냥 전문가나 및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리스크가 적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 건강 교육을 듣고 제가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일단 절대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죽는다고 하지 않는데요. 보면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나 자신이 사랑받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자살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힘들게 울고 있으면은 그것은 내 탓이다 라는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저는 듣고서 뭔가 맞는 말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 탓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 서로 힘든 거에 대해서 아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서로 이제 공감하고 아껴가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게 그것이 진짜 바람직한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구원하는 길은 보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더욱더 챙기고 그리고 더 도와주는 게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 아무거나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없는 걸로 알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상담센터를 통한 나의 마음 챙김으로 차분하게 발표해 주신 전국민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이 사회를 봤었는데요.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을 주제로 가져오는 학생들은 항상 약간의 뭉클한 감동이 있어요.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에 대한 생각도 깊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사회적 문제를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수 사례입니다. 동국대와 함께 만든 찬란한 꿈의 길,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행정경찰공고학부 남두영 학생의 발표 순서입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와 함께 만든 찬란한 꿈의 길,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를 발표할 행정경찰공공학부 남수영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차례 끝에 정한 새로운 꿈. 두 번째, 정보와 경험의 중요성. 세 번째, 실패는 날 성장시켜. 네 번째, 매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되기 위해 라는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1년 전 23년 11월로 돌아갑니다. 이때 저는 하고 싶은 것들로 진로를 정해야 하는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케팅과 경찰관 이 두 가지 다 놓지 않고 싶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였고 커리어 로드맵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턴트 선생님과 함께 직업 가치관 검사나 직업 선호도 검사들의 결과와 선생님과의 상담들을 통해 저의 진로는 경찰청 홍보 담당관이라는 새로운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24년 3월 저는 3학년이 돼서도 작년에 이어 운 좋게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서포터즈 올인원 3기에 합격하여 활동 중입니다.
서포터즈를 하면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취재하고 후기를 작성하며 더불어 아까 앞서 설명해 주신 진로 직무 박람회와 취창업 박람회의 서포터즈 일원으로서 스태프 활동을 같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에서 제가 도움받은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컸고 그것을 컨설턴트 선생님과 함께 해결을 하고 이후 그래도 저는 경진대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았지만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탓에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 진로 직무 탐색에 대한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들은 프로그램이었는데 현직에 계시는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마케팅이라는 직무가 다양하고 여러 전공 분야에서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며 또한 홍보 분야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말 학교에서 진행하는 2024년 진로 직무 박람회에 참가하여 평소에 관심 있던 기업인 JYP 엔터테인먼트의 선배님과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심 있는 영상팀이 하는 일과 엔터테인먼트 계열들은 어떤 스펙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전공은 꼭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저는 성공 취업을 위한 기업 분석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긴 여정이자 팀플을 제외하고 이렇게 처음 경험해본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후에 다른 참가자분들은 전공과 관련된 기업이나 지역 관련 기업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강사님께서 본인이 관심 있는 것을 타인에게 알려준 듯 발표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알고 많이 접해본 기업인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발표를 하자라는 다짐을 하고 1차 준비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1차 PT 발표 후 강사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여기에 진심이다. 하지만 비즈니스적인 부분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저의 관심과 경험들을 알아차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에 중복 포기 없이 더 열심히 임하자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려주신 피드백들 덕에 본선 최종 발표까지 하게 되었으나 이제 많이 떨었던 탓에 수상을 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통 행정경찰 공공학부 학생분들이라면 보통 다 공무원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업 분석 경진대회를 통해 법과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전공으로 제 관점으로 제 전공을 바라보게 되었고 경찰청 홍보 담당관이라는 꿈에 한 발 더 다가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료조사를 하면서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실적 그리고 분기별 IR 자료들을 통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어 많은 것을 얻어가는 활동이었습니다. 일단 경찰청 홍보 담당관이 되려면 경찰관이 되는 것이 우선이기에 자격증 준비와 면접 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자격증 준비를 하려면 보통 인터넷 강의를 보게 되는데 교내 에듀윌 자격증 준비 과정을 통해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재만 구매하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인 11월 9일에 1차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사실 작년 1차 시험에서 제가 떨어졌어서 지금 혼자 공부하는 게 맞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인터넷 강의와 문제풀이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가채점 결과를 했을 때는 작년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12월 말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살짝 기대 중입니다. 다음으로 교내의 면접 시리즈 특강을 통해 도움받은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면접의 기초, 면접 질문의 트렌드, 토론과 PT 면접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던 특강이었는데요. 강사님께서 강조해주신 것들 중에 나의 일대기를 정리해보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끝까지 발표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평소에 놓쳤던 부분들을 상기시켜 주셨고 일반적인 다른 발표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은 특강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움받은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기업 분석 경진대회에서도 PT 면접에서 강조해주신 꾸준한 연습 덕에 본선까지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진대회를 연습하면서 대본에 맞춰서 연습했지만 대본 그대로 발표하고 말하려는 부분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평소 말하듯 얘기하는 어투로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하는 어투로 바꾸어서 대본을 수정하고 연습하고 나니 그래도 한결 나아진 모습으로 본선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방식이어도 나만의 방식대로 문제 해결을 한다면 앞으로의 방향에서도 중요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과 더불어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둘씩 더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앞서 보이시는 게 이제 이클래스를 통한 진로 및 취업 온라인 특강인데요. 이제 요거를 비교과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같이 들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기소개서나 AI 면접 특강 등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스펙적인 부분에서 성적은 평균 3.8에서 4.0으로 만들기 그리고 자격증은 현재 단증이나 경비지도사와 면허까지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토익이나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면접에서는 앞서 면접 시리즈 특강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포트폴리오와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이 포트폴리오들을 개인 SNS에 하나씩 업로드하면서 소감이나 달라진 점들도 함께 기록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SNS에 포트폴리오를 업로드하고 꾸준히 글을 적어보고 그리고 또한 교내에서 글쓰기 공모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올해도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이제 한 참여 수기 공모전에도 나가서 이제 작년에 나갔을 땐 제가 장려상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한 번 더 참가하면서 우수상을 받은 이제 발전된 결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의 2024년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학 혁신지원사업단과 함께한 저의 2024년은 진로는 정했지만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였고 교내의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들과 함께 하나씩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향후 제 계획은 현재 마케팅에 관련된 것들은 서포터즈 활동들을 통해 경험해보고 배우고 있으니 서포터즈 활동을 이제 다른 거를 하나 더 하려고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찰에 대해서 경험해볼 차례라 내년에 2025년 경찰청 청년 인턴에 지원해보고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도 함께 준비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혁신지원사업단의 서포터즈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제 한 해를 돌아보고 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대학혁신지원사업자분들과 그리고 항상 마음 도움을 주시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소영 학생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조금 더 자기 꿈에 다가가는 것 같아서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그 경비지도사 합격 받으면 저희가 꼭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법 프로그램을 통한 러닝 로드맵 구축하기를 주제로 호텔 관광 경영학 전공 4학년 이원진 학생입니다.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TL 학습법 프로그램을 통한 러닝 로드맵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호텔 관광 경영학 전공 이원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졸업 전에 이런 귀한 자리에서 저의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발표를 들어주시는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번 발표에서 2024년도 학습법 프로그램을 통한 저의 성장 과정과 성공 사례를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로는 크게 학습법 프로그램, 학습법 콜로키움, CTL 업보티어, 브릿지 온 러닝, 러닝 로드맵 이렇게 크게 총 5가지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저의 러닝 로드맵을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학습법 프로그램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학습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이하 CTL은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법 프로그램과 교수님들의 교수법 개선을 위한 교수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현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법 프로그램은 총 7개로 학습법 콜로키움, 디립돌 플러스, 가드링 클래스, 학습법 LXP, 브릿지 멘토링, 서비스 러닝입니다.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습법 프로그램을 매년 참여하였는데요. 2021년도에는 디립돌 튜터링을, 2022년도에는 디립돌 플러스와 학습법 콜로키움, 학습법 LSP, 가드링 클래스, 디지메타에서 참여를 하였고요. 2023년도에는 학습법 콜로키움과 디지메타 공모전에 참여했었습니다. 저는 올해 디립돌 플러스와 서비스 러닝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는데요. 학생의 학습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법, 학습법 특강 제공 프로그램인 학습법 콜로키움, 건학 2년 및 YGR 6대 학습 역량 함량을 위한 팀별 퀘스트 달성 프로그램인 CTL 업보티어, MLST 학습 전략 검사를 통한 개별학습 전략 향상 컨설팅 프로그램인 다드립 클래스, 온라인 이 클래스를 통한 학습 역량 강화 관련 동영상 시청 프로그램인 학습법 LSP, 그리고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 언어 문화 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력 강화 프로그램인 브릿지 멘토링 총 5개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겪은 성장 과정과 성공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습법 콜로키움은 매 학기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1학기에는 경주 여자정보고등학교 김야곱 선생님께서 학습 동기를 키워드로 학업 성취 능력 향상 방법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및 디자인 플랫폼에 대해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국사학 전공 안민정 학생이 시험 대비를 키워드로 시기별 시험 대비 전략과 유형별 문제 작성 방법에 대한 전략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지난 5월 저는 교생 실습을 갔다 왔는데요. 교생 실습 중 연구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습법 콜로키움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보고자 AI 플랫폼을 찾아보았고, 최근 교육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패들렛과 퀴즈엔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학교는 에듀테크 활용을 중요시하는 고등학교였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단순히 강의식 수업만이 아닌 학생 중심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재밌고 보람있는 수업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학기 학습법 콜로키움이 개최됐었는데요. 저는 학습법 콜로키움에서 기말고사 대비 성적 향상을 위한 전략 공유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1학기 때 공유받은 시험 대비 전략을 저만의 시험 대비 전략으로 새롭게 구상해 중간고사 기간에 활용한 결과로 지난 학기보다 더 높은 학점을 받았던 것을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PPT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였고요. 또한 저는 노션이라는 생산성 및 협업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노션이라는 플랫폼을 아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학생분들이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2분 계시네요. 저는 이 노션을 통해서 대학 생활에서 필요한 자료나 업데이트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정리하는 편인데요. 현재 다양한 기업에서 노션 포트폴리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학습법 콜로키움에 참여해주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와이즈 템플릿을 제가 새로 제작해서 학사 일정과 주요 사이트 링크 그리고 비교과 운영 부서들과 그 운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계방학 학습법 프로그램 CTL 업고 띄어입니다. CTL 업고 띄어에서는 BYG한 A를 기반으로 4명 또는 5명이 팀으로 구성이 돼서 W 에드로드를 통해 건학 이념과 YG한 6대 학습 역량을 함양하는 팀 활동 학습법 프로그램인데요. CTL 업고 띄어를 통해 첫 번째 팀원들과 함께 하계방학과 2학기 학습 전략을 계획하고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BYG한 A 중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었는데요. I 창의적 문제 해결과 A 디지털 자원 활용해서 지역사회 경주 탐방 영상을 제작했어야 했는데요.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함께 어떤 콘텐츠를 하면 좋을지 핵심 주제를 정하며 AI 플랫폼인 챗GPT를 활용해서 재밌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팀장으로서 팀원들과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단합을 위해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팀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활동하였는데요. 열흘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팀원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참여적 리더십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감독을 맡은 권혜은 학생을 필두로 하여 경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청춘을 주제로 한 2분가량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었고, 왼쪽과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최우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릿지온 러닝인데요. 먼저 브릿지온 다드립 클래스입니다. 다드립 클래스에서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MLST라는 학습 전략 검사를 통해 개발 학습 전략 향상을 위한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저는 이제 매년 검사를 해서 저의 학습 전략 유형을 확인하였는데요. 2022년에는 정체형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학습에 대한 의욕과 노력이 저하되었으나 학습법 프로그램을 꾸준히 참여하면서 2024년에는 주도형으로 바뀌며 학습에 대한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릿지온 학습법 LSP입니다. 학습법 LSP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온라인 e클래스를 통한 학습 역량 강화 관련 동영상 시청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학습법 LSP에서 창의적이고 전달력을 높이는 말하기 기술을 터득하였고, 창의적이고 깔끔하고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레포트를 작성하는 방법과 더불어 스마트 기법을 활용한 목표 달성을 위한 미션 앤 비전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릿지 멘토링입니다. 브릿지 멘토링은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 언어 문화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브릿지 멘토링에서는 한국, 중국 문화 및 언어 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력을 발휘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위한 학습을 위해 도와줬는데요. 이번 브릿지 멘토링을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모두 중국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소속된 팀의 활동 자료로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중국 학생들을 위해서 줄임말은 무엇이고 또 제시된 줄임말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면서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학생들도 저에게 중국의 의식주 문화를 소개해 주었고, 또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를 가르쳐주며 교류와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4년의 대학 생활에서 꾸준히 학습법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얻은 것은 3가지로, 첫째, 다양한 교수 학습법 활용, 둘째, 부족한 학습 능력 보완, 셋째, 리더십 향상입니다. 학습법 프로그램을 통해 터득한 다양한 교수 학습법을 모의 수업과 연구 수업에 활용할 수 있었고, 부족한 학습 능력을 보완하면서 저만의 학습 전략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습법 프로그램 중 브릿지 멘토링을 통해서 팀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팀원들의 사기와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 향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2024 러닝 로드맵인데요. 우선 다드림을 통해
나의 학습 전략을 수집하고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법 콜로키움과 학습법 LSP에 참여하며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관리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팀 활동으로 기반을 하는 CTL 업고디어와 브릿지 멘토링에 참여하며 수집한 학습 전략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 2학기에 박종덕 교수님의 포스트 네트워크 시대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교양을 수강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종강과 함께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체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중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응원하겠다는 말이었는데요. 저는 4년간 참여했던 다양한 학습법 프로그램을 통해 저만의 러닝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드넓은 세상에서 주체적인 시각으로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학습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학습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선생님과 교수학습개발센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관광경영학 전공 이원진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순서로 발표해 주신 우리 이원진 학생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원진 학생의 그 PT를 제일 처음에 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표 자료 수준이 이제 학부 수준을 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발표 역시 씩씩하게 끝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4학년인데 이원진 학생의 그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발표한 4명의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수성과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모두